그날 밤 저는 된장 한 숟가락에 울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라로슈라고 합니다. 캐나다 퀘벡에서 다큐멘터리 PD로 일하며 살아왔고 지금은 잠시 쉬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된장과의 만남에 대한 제보입니다. 1. 얼어붙은 마음, 깨진 일상. 저는 어릴 적부터 겨울이 많은 그 지역에서 자랐어요. 눈발 사이를 뚫고 달리는 통학버스를 타며 차가운 공기를 마시던 기억이 선명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오래, 더 깊이 얼어붙은 것은 저의 마음이었죠. 전쟁터와 난민촌, 기후재난 현장을 담는 다큐멘터리 제작자로서 제 일은 사람들의 고통을 카메라에 담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변화와 희망을 전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영상 속 울음과 절규, 고통이 반복되자 어느 순간 저 자신마저 무표정해졌습니다. 화면 속 고통이 아닌 제 안에서 더 큰 고통이 자랐죠. 어느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머리가 어지러웠고 속이 뒤틀렸어요. 잠깐만 하고 눈을 감는 순간 어지러움이 극에 달했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병원으로 향했더니 진단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당신, 지금 거의 망가져 있어요. 의사는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힐링 프로젝트와 한국행. 회사에서는 제게 휴직을 권했어요. 그리고 제안된 프로젝트는 자연 치유와 전통 발효를 주제로 한 힐링 다큐멘터리. 사람들을 치유하는 풍경과 음식, 의식에 카메라를 들이대라는 거였죠. 처음엔 황당했어요. 내가 전쟁터의 와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치유를 이야기한다고. 더 황당한 건 주제였습니다. 전라도의 된장마을, 발효 음식으로 병을 고치는 사람들. 된장에 무슨 효능이 있길래 그저 재미있는 소재 정도로 생각했죠. 사실 힐링이라니요. 제 손이 아닌 누군가의 잔혹사로 가득 찬 제 임무가 사람들을 치유한다고요? 하지만 회사 상사의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클레어, 당신이 먼저 회복되어야 좋은 영상을 찍을 수 있어요. 말은 단순해 보였지만 그 한마디가 등 뒤에 차가운 손을 얹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캐나다를 떠나기로 했어요. 반쯤 체념한 채 기대도 걱정도 없는 마음으로 전라도 구례행 비행기 표를 샀습니다. 3. 전라도 구례, 낯선 첫인상.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한국이라니 된다면 좋겠지만 공항 밖으로 나가자마자 후끈한 공기와 소음이 퀘벡과 다르게 살아 숨쉬는 기운이었어요. 다시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고 끝없이 이어진 산길을 지나 마침내 전라도 구례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공기는 상큼했지만 어디선가 묵은 된장 냄새가 코끝을 쿡 찔렀습니다. 처음엔 그 냄새가 너무 낯설었어요. 마치 조상의 장롱에서 쌓인 바람 같은 단단하고 깊은 냄새였죠. 저를 맞이한 곳은 된장 공방이었습니다. 50년 넘게 하룻밤도 거르지 않고 된장을 담가온 김말순 할머니의 작은 공간이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건 오래된 나무 항아리와 장독대, 그리고 정갈하게 꿰어진 장작더미였습니다. 처음 제 카메라를 꺼내자 할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서셨어요. 무심한 시선만 가득한, 하지만 그 시선엔 사연이 서린 듯 했지요.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들리는 클레어의 내레이션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가 제가 촬영하게 될 곳입니다. 좋은 결과보다는 좋은 경험이었으면 좋겠어요. 4. 된장찌개와 첫 번째 눈물. 밤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불을 지피고 된장 항아리 뚜껑을 열어 국물을 퍼올렸어요. 이게 전통 방식이지. 그 말 한마디 없이 손끝만으로도 설명이 되었죠. 작은 냄비에 된장을 풀어넣고 갖은 채소를 넣어 끓입니다. 구수한 냄새가 공기를 타고 퍼지자 제 마음도 조금씩 움직였어요. 차갑던 몸이 따뜻해지는 걸까? 궁금함과 기대, 약간의 긴장감마저 스며들었죠. 한숨 돌리고 국물을 한 숟가락 떠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
눈물이 고여 주르륵 흘렀습니다. 카메라도 없었고 누군가 제 울음을 지켜보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온전히 제 몸과 마음이 반응했던 겁니다. 구수함, 짠맛, 깊은 어딘가에서 전해 온 온기. 모든 게 제 안에서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엔 할머니의 무뚝뚝함도 촬영 취지에 대한 의심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냥 하나의 숟가락이 만든 기적이었어요. 할머니는 말없이 제 앞에 그릇을 더 채워주셨죠. 그리고 저는 울어버렸어요. 된장 한 숟가락에.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지만 할머니는 그 말조차 듣지 않았고 물잔 하나만 살짝 건네주셨어요. 그날 밤 저는 눈물이 마를 때까지 계속 국을 먹었어요. 첫 번째 깨달음과 작은 희망. 밤이 깊어갈수록 제 몸의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속이 불편했던 것도 머리가 어지럽던 것도 줄어들었어요. 처음 느껴보는 진짜 치유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카메라를 켠 건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빛이 새어 들어오던 공방, 말순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 거칠지만 깊은 항아리의 굴곡들. 이게 내가 찾던 것이 맞는 걸까? 그때 갑작스레 마음속에서 부드러운 울림이 밀려왔어요. 음식은 삶의 온도다. 그 한 문장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된장은 기다림의 음식이었고 그 마을 사람들은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된장 한 숟가락이 만든 눈물 이후 저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구례의 공기는 맑았고 장독대 사이로 햇살이 스며드는 모습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시간이 만들어낸 것이었고 저는 아직 그 시간에 익숙해지지 못했죠. 1. 말없는 공방, 느린 리듬. 말순 할머니는 여전히 무뚝뚝하셨어요. 그렇다고 저를 무시하거나 싫어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분의 삶 자체가 말보다 손으로 대화하는 삶이었던 거죠. 장독대 뚜껑을 여는 손길, 항아리 속 된장을 휘젓는 팔의 움직임, 작은 잔에 숭늉을 따르는 리듬. 그 속에 담긴 건 온기, 기억, 그리고 인내였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대는 일도 쉽지 않았어요. 마을 어르신들은 낯선 외국인을 경계했고 제가 영어로 질문을 하면 돌아오는 건 늘 어색한 웃음뿐이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내가 지금 너무 다른 세계에 와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처음 며칠은 그냥 무기력하게 따라다녔어요. 공방을 청소하고 장작을 나르고 무거운 항아리를 들어올리는 일들. 그 모든 게 제게는 낯설고 고되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손도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몸이 먼저 리듬을 배우고 마음이 그 뒤를 따랐죠. 맛이 아니라 시간을 담는다는 것. 하루는 말순 할머니가 직접 콩을 삶는 장면을 촬영하게 되었어요. 커다란 솥에 담긴 콩이 보글보글 끓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제가 물었죠. 왜 이렇게 오래 삶으세요? 영양은 다 빠지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국자로 콩 몇 알을 건져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뜨겁지만 참을 수 있을 만큼의 온도. 한 알을 깨물었을 때 퍼지는 고소한 풍미에 놀랐어요. 그건 그냥 익힌 콩이 아니라 어떤 기억을 끓인 듯한 맛이었거든요. 된장은 급하면 안 돼. 콩이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된장이 되는겨. 그 말은 제 가슴 깊은 곳에 내려앉았어요. 마음이 먼저 열려야 치유도 가능하다는 말처럼 들렸으니까요. 3.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바뀌는 시선. 그 이후로 제 촬영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대기보다 먼저 함께 된장을 뒤적이고 밥상을 차리고 장작을 나르는 걸 택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웃음이 늘고 간단한 한국어 인사도 오갔어요. 클레어는 장 잘 뒤집네. 다음엔 매주도 쓰게 해야지. 그 말들이 저를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죠. 여기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요. 4. 외국인으로서의 외로움과 첫 번째 좌절. 하지만
외국인으로서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실수로 항아리 하나를 넘어뜨렸어요. 뚜껑이 깨지고 된장이 땅에 쏟아졌죠. 그 순간 공방 안은 숨이 막힐 듯 조용해졌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말순 할머니도 고개를 떨군 채 멈춰 계셨어요. 저는 다급히 사과하려 했지만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말도 더듬었고 마음은 무너졌어요. 여기서 나는 끝났구나. 그날 밤 저는 다시 숙소에서 울었어요. 눈물이 아닌 좌절이었어요. 된장 한 숟가락으로 눈물을 흘렸던 그날과는 전혀 다른 낯선 이방인으로서의 외로움이었습니다. 손으로 전해진 진심. 다음 날 말순 할머니는 아무 일도 없던 듯 저를 데리고 항아리를 닦으러 가셨어요. 깨진 조각들을 천천히 모으고 남은 된장을 조심스럽게 다시 퍼담는 손길. 그 속에서 어떤 용서와 배려, 그리고 기다림의 문화를 느꼈어요. 된장은 시간이 가르쳐.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저는 또 한 번 울컥했습니다. 제가 겪은 실수조차 이 사람들은 시간 속에 흘려보낼 줄 아는 법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 저는 된장을 찍는 사람이 아닌 된장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된장은 그냥 음식이 아니었어요. 오랜 기다림과 정성을 담아 만들어지는 관계의 맛이었고 시간의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요. 된장 항아리 옆에서 말순 할머니와 조용히 앉아있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진짜 좋아하게 된 건 된장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사람들일지도 몰라. 음식은 그냥 매개체였고 사실 그 너머에 있었던 건 사람의 온도였던 것 같았거든요. 1. 발효라는 기다림, 관계라는 온도. 저는 점점 된장의 철학에 빠져들었어요. 숙성이라는 건 단순한 발효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시간의 품이라는 걸 알게 됐죠. 할머니는 종종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된장은 기다림의 음식이요. 빨리 먹자고 만든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자고 만든 거지. 그 말은 마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 같았어요. 이곳 사람들은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았고 저를 판단하려 들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기다려줬고 저는 그 기다림 안에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제 몸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계속되던 소화 불량과 위통이 사라지고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건 병원이나 약이 해주지 못했던 변화였어요. 제 삶의 리듬이 변하고 있었던 거죠. 서울에서의 불청객 같은 하루. 그 즈음 서울 본사에서 촬영 검토를 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며칠간 도시로 나가 있어야 했고 말순 할머니는 어디 갔다 다시 오려나 모르겠네라며 중얼거리셨어요. 그 말에 괜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서울은 너무 빠르고 너무 시끄러웠어요. 지하철도 복잡했고 사람들은 무표정했죠. 며칠 사이였는데도 구례가 그리워졌습니다. 공방에서 마셨던 따뜻한 숭늉, 된장찌개의 깊은 향, 그리고 그 조용한 온기. 도시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촬영을 마치고 한식당을 찾았어요. 그래도 한국의 전통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진정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곳에서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 오해의 시작. 주문한 찌개가 나왔고 저는 카메라도 없이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두어 입 먹자마자 잇몸이 갑자기 욱신거렸고 이가 덜컥 빠질 듯 흔들렸습니다. 몇 년 전 미국에서 한 내진 치료 부위가 갑자기 떨어져 나갔던 거죠. 입안이 찢어질 듯 아프고 피까지 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당황해서 숟가락을 놓고 고개를 숙이자 옆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왜 저래? 맛이 없나 봐. 직원이 다가와 무슨 문제 있냐고 물었는데 저는 입안에 피가 가득해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 순간 정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됐다 한들 결국 나는 외국인이고 그 누구도 내 속을 이해해주지 않겠지. 너무 서럽고 창피해서 식당을 빠져나와 병원을 찾으려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고 밤은 점점 깊어졌어요. 4. 낯선 병원, 예상 못한 감동. 그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손녀라는 수연 씨였습니다. 할머니가 걱정돼서 전화하라고 하셨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거의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고 그녀는 즉시 위치를 물은 뒤 근처 치과를 찾아 저를 데려갔어요. 밤 9시였는데 그곳 의사는 바로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급한 치료니까 우선 붙이고 내일 다시 자세히 봅시다. 정중하고 다정한 말투, 신속한 응대, 심지어 진료비도 너무 저렴했어요. 미국 같았으면 몇백 달러는 들었을 텐데. 그 짧은 치료 속에서 저는 한국의 다른 면을 또 하나 경험했습니다. 오해는 풀리고 마음은 다시 익어간다. 그날 밤 수연 씨는 저를 숙소까지 데려다주며 말했어요. 클레어 씨, 한국 사람들이 무뚝뚝해 보여도 속은 따뜻해요. 그건 저희 된장 같아요. 그 말이 가슴에 울려 퍼졌어요. 그제야 식당에서의 그 수근거림도 낯선 시선도 다 이해됐습니다. 그들은 단지 뭔가 문제가 생긴 줄 모르고 걱정했던 걸지도 모르죠. 며칠 후 다시 구례로 돌아왔을 때 말순 할머니는 말없이 된장찌개를 끓여주셨어요. 그 국물 한 모금에 이번엔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그 말에 할머니는 처음으로 조용히 웃으셨어요. 음식은 삶의 온도였다. 그리고 저는 그 온도를 다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례로 다시 돌아온 날, 마을은 조용했어요. 장독대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낯설지 않았고, 된장의 깊은 냄새조차 이젠 익숙한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마을이 집 같다고 느꼈어요. 1. 다시 익숙한 손길 속으로. 공방으로 돌아간 저는 말순 할머니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된장을 저었어요. 그건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어요. 그건 이제 저에게 기도에 가까운 행위였습니다. 항아리 속을 휘젓는 그 리듬은 제 심장의 박동과도 같았고 그 짠내 나는 향기는 제 속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제 손끝을 유심히 지켜보시더니 이젠 손에 장맛이 묻었다고 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이곳에 처음 왔을 때의 불안함과 불편함, 문화적 거리감, 언어 장벽.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된장처럼 천천히 사가 제 안에서 온기로 바뀌고 있었던 거죠. 영상 속의 사람들, 영상 밖의 진심. 제가 찍은 다큐멘터리는 점점 완성되어 갔습니다. 된장을 담그는 할머니들의 손, 고요히 앉아 장독대를 닦는 소년, 매일 아침 마당을 쓸고 나무를 패는 이웃 아저씨. 그 모든 장면들이 그냥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그건 살아있는 기록, 시간이 응축된 장면들이었어요. 저는 영상에 BGM을 넣지 않았어요. 된장이 끓는 소리, 풀벌레 소리, 그리고 장을 저을 때의 뚝뚝한 소리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건 힐링이 아니라 회복이었어요. 제 자신을 회복하고 삶을 다시 끌어안게 되는 과정. 그리고 촬영이 모두 끝났을 때 저는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 다큐는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작품이 될 거예요. 할머니는 말없이 작은 된장 항아리 하나를 내미셨어요. 이건 내가 담근 거요. 캐나다 가서도 먹어. 그 항아리엔 단순한 된장이 아닌 내가 울고 웃고 치유된 시간 전체가 담겨 있었어요. 3. 돌아가는 길, 새로운 눈. 구례를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은 소박한 작별 인사를 해주셨어요. 수연 씨는 마지막으로 귤 한 상자를 안겨주며 말했죠. 이제 한국은 두 번째 고향이죠.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젠 카메라 없이도 나는 세상을 더 잘 보게 되었구나. 그건 정말 중요한 변화였어요. 기계 너머의 진심을, 장면 뒤의 따뜻함을 느끼는 법을 배운 거니까요. 4.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보내는 이유.
이 사연을 이 채널에 보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누군가 저처럼 무너진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면 한 번쯤 한국의 작은 마을에 들러 된장 냄새를 맡아보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된장은 기다림의 맛이자 기다리는 사람들의 온도입니다. 캐나다로 돌아온 뒤 저는 매일 아침 항아리 뚜껑을 엽니다. 할머니가 주신 된장이 담긴 그 작은 항아리. 그 안엔 짠맛도 있고 구수한 향도 있고 약간의 눈물도 섞여 있지만 무엇보다 그 안에는 제가 다시 살아가기로 결정한 이유가 담겨 있어요. 마지막 인사. 이 영상이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한국의 전라도 구례를 찾게 된다면 그곳엔 아직도 된장을 담그며 살아가는 김말순 할머니가 계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음식은 삶의 온도예요. 그리고 저는 그 온도를 한국에서 되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레어 라로슈 드림. 여러분은 이 이야기, 된장의 온도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단순한 음식이 한 사람의 삶을 치유하고 다시 살아가게 만든 이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음식의 온도, 혹은 당신을 살린 한 그릇의 맛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 이야기들도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의 치유가 될지 모르니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나요.